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루진단 라이브에 장관 두 분이 연달아 출연합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노형우 국토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질타 속에 취임 2달 맞은 국토부 장관에게는 제발 언제나 좀 집값, 전세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수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는 내일 초고강도 방역대책 4단계 시행을 앞둔 정부의 방역대책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가 이번이 제발 마지막 고비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이루진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예, 이루진단 라이브 4차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계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어제 0시 기준 확진자가 1,378명이었고요. 저희 KBS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 자치단체 기준 집계가 1,00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뒤에 9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1,000명 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네. 지금 국내 발생, 그다음에 해외 유입 포함해가지고 1,300명이 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자 준비돼 있죠? 화면. 현재 신규 확진자 추이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 1,000명대였잖아요. 그러면 닷새 연속 1,000명대 신규 그렇습니다. 확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 그 코로나 4차 유행에 이게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죠. 3차, 4차 유행을 비교해 보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3차 유행 때는 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진입 시점이 장관님 360명대에서 시작을 했고 고점이 1,240명이었었는데 이번 4차 대유행의 경우에는 출발이 700명대로 시작을 했고요. 진입한 게 1,270명. 어제 지금 1,378명, 잠시 뒤에도 발표되는 것도 1,000명을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 이게 내용이 지금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보면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감염 불명 확진자도 지금 30%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정은경 청장도 2,000명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가천대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는 4,000명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 네, 지금 정부가 이 최고의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감염의 양상이 일상에서 사회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6시 이후에 사적인 모임을 2인까지만 하도록 한 이유가 이런 접촉을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마에 무더위가 이렇게 갓대가 이르면서 에어컨의 사용이랄지 그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환기가 안 되면서 거기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모 백화점에서 식품점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산됐던 것 그리고 그 이용객들이 확산됐던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단계 얘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4차 유행의 지금 초입 단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복 기간 등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나흘 연속 나와 있던 1,000명 단위의 확진자 수, 이게 지금 상당 기간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30대 또 장년층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분들이 감염되면 무증상으로 혹은 경증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청장년층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절적인 요인 또 예. 실내 환경의 요인 등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2주간은 이런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염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꺾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저희가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여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번이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발 이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됐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도 시청자분들도 아마 간절하게 바랄 텐데 정말 이번만 잘 넘기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 3차 유행 단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고령층 또 사회 위험, 그러니까 그 건강상 위험 계층 혹은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그 치명률이랄지 혹은 중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비율이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이 예방 접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명률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 2.2%에서 0.7%로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2차 접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잘 극복을 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일상으로 회복을 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 앞으로 2주만 잘 네. 꾹 참고 한번 일상의 멈춤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대유행을 두고서 정부에 대한 책임 논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건 장관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총리도 이번 주에 저희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장관님께 요거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달 초에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이나 배경이나 이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1년 반 동안 긴 세월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또 불필요한 곳에 가서 모임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저희 드렸고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 접종률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1차 접종이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를 해서 1,500만 명 이상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또 서민 경제에 이런 그 아주 애로사항 또 이런 피해 이런 걸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2달 전부터 그런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자라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이 소상공 자영업자 단체 또 이런 분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국민들께는 1차 접종이 된 분들은 그간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피로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해 나가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리두기 체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히 이제 접종을 맞지 않는 분들이 그게 이제 방역을 조금 더 완화돼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절적인 요인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게 이번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이 시청자분들 특히나
지금 거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장관 말씀하신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해서 들어도 아마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좀 풀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었다 뺏는 기분을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듭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방역하고 경제가 이게 병립 같이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께서 보시기.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방역을 더 강하게 할수록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1년 6개월 동안 물론 작년에 그 경제 성장이 떨어져 이렇게 부의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그걸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예방 접종이 지금 30% 이상 국민들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이 경제도 같이 조화롭게 일상과 방역을 같이 조금 조화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상에서 많은 확산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더 방역에 조금 더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혹은 했는데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 소통에서는 저희들이 책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2주간을 이렇게 감내할 네, 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조성숙행하고 특히 이 일용직이라든지 네. 또 임시직 이런 그 소위 고용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2주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최고의 단계 물론 기준이 충족이 돼서 이게 발령이 되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을 같이 조금 지켜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내일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4단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단계 일단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4단계 되면 어떻게 되는지. 4명 모임이 오후 6시부터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들 3명이 같이 택시 타도 안 됩니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고요. 금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지금 99명까지 됐습니다만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요. 이것도 숫자가 49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스포츠는 앞으로 관중들 입장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행인데 학교 수업은 전체적으로 학교 등교 못하죠. 전부 원격 수업으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전환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요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관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일종의 지금 극약 처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셧다운이란 아주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협조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업종은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4단계임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유흥시설이랄지 또는 감성포차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기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부득이 저희들이 이 영업 정지, 그러니까 영업 금지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집합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아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10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접촉의 빈도를 줄여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카페의 경우에는 예전에 거리두기 4단계 전에도 포장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쭉 확산이 되는 그런 주요 위험 시설 혹은 업종 아하. 그걸 저희들이 그간에 쭉 그 확진자의 예. 나타나는 빈발도 이런 걸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4단계 결정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여담을 하러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워낙 센 조치잖아요. 중대본 안에서 이거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적지 않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중대본 내에서도 당연히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걸 토론을 거쳐서 지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00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다 공감대를 얻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 4단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전문가들은 4단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신중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정부 내에서도 네. 방역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네. 또 경제를 또 담당하는 부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그 내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센 조치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2주 정도 하게 되면 나름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도 봤습니다만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가 30% 이를 만큼 지금 보면 워낙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 2주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예컨대 확진자 수가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3차 유행 때를 네. 생각해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그때도 개인 간의 모임을 사적인 모임을 4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시까지.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조치로 해서 국민들도 평가를 해주시고 실제로 방역 조치의 결과로서도 확진자 수가 확 줄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번에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그렇게 2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 소위 확산세가 꺾이는 그런 게 이번 2주간에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나타날만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희 방역 당국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1년 반 동안에 세 차례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가시면서 얻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우리 정부와 또 국민들께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저희는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의 4단계 시행인데 이거 상황 봐가지고 물론 2주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4단계가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에서 이 확산세가 꺾이고 3단계 또 그 하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 확산 추이를 나오게 하는 게 저희들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단의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단계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보면 지역으로 이게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 해운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인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하면서 일테면 경북의 어떤 특정 군이나 일테면 서울의 무슨 구하고 또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 밀도라든지 또 사람 접촉도라든지.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그런 지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2단계로 갔고요. 특정한 시,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 굉장히 많으니까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나오면 많이 나오게 되면 위험하다 신호가 느끼면 바로 이렇게 단계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가 혹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이를테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가 지금 단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부산도 2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부산이 3단계로 2단계로 검토하는 올렸네요. 것도 알고 보니까. 있습니다. 동해안은 1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동해안도 네. 특히 해변가에는 네. 그 전에는 이 해변가 가는데 뭐 여러 곳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한 곳에서만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발열 체크라든지 밴드를 주면서 어떤 이분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역 인프라 문제를 한번 제가 장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1,000명대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서울만 1,00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도권이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서울은 1,000명이 500명 넘었는데 정도입니다. 네. 역학조사 인력들, 그다음에 진단 인력들, 지금 방역 인력들 현장 피로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역학조사 요원들이 많이 1년 반 동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 인력에 대해서 우리 질병청과 또 우리 중수본,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국방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이런 공무원 담당하는데 같이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역학조사 인력을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활치료센터 시설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경증 또 무증상의 환자가 많이 나오면 병원에 가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그 전에 생활치료센터에다가 다시 폐쇄했던 데를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인재원이라든지 또 관세청이라든지 네. 또 서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경증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댁에서 대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자가치료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일테면 아동을 이렇게 기르는 이런 세대랄지 또 부모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자가치료를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능력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또 하나 아까 모두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률 이런 부분들 위중증 환자가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줄어든 3분의 1 정도 이하로 떨어진 수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그 방역의 이를테면 컨셉, 개념 자체를 이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 자체를 좀 그러니까 앞서도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1,000명 단위 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식의 확진자 수에 지금 연연하지 않은 형태로 방역의 틀을 조금 지금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최소 60-70%는 넘어야 합니다. 아하. 네. 영국도 지금 60%,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뭐 실내에서도 벗게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1차 접종이 30%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예방 접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증으로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를 현격하게 감소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 WHO든 질병관리청이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 청장년층에까지 접종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접종률, 우리나라 접종 현황 한번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접종 1차 접종이 30%고요. 접종 2차까지 마친 비율이 11.3%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접종 현황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 일본보다는 높네요. 1차 접종을 지금 전 인구의 30%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이 66%, 이스라엘이 61.2%인데 방금 장관 설명대로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최근에 뭐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듣겠고요. 어떻습니까? 백신 수급, 장관님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서 어느 나라든지 한꺼번에 다 모든 물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접종도 그 고위험군 수준으로 쭉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13일부터 서울 경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파이자 물량을 교환을 하면서 나왔던 수합하기로 물량을 했죠. 네, 70만 명 중에 34만 명 분을 저희들이 이 서울 수도권 경기에 지금 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쭉 그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위험도를 봤더니 지금은 이제 60세까지 저희들이 맞췄고요. 50대도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13%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0대에 먼저 놓고 50대가 놓는 게 이제 7월 말에서 8월까지 중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8월 중 이후에는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에게도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보니까 청년들을 지금 먼저 우선 접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된 논의 단계는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접종이 하려면 이제 백신이 수급이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 접종을 고위험도 순서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50대 접종이 끝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젊은 층들도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는 청년층들에게도 접종이 순차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자체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집단 면역 달성 시점 1차 목표가 9월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1월 달 전 국민 70% 접종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시는 정부의 지금 타겟 존, 그러니까 목표치잖아요. 이거는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백신 도입 TF 팀장으로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mRNA 백신의 공급 계획은 지금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 중에 가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에서 40대까지 청장년층,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에까지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9월까지 에서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접종을 이제 11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집단 면역을 하지만 또 학자들은 집단 면역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30%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령층에서도 다 이렇게 고령층이긴 하지만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60, 70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70%까지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독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은 사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최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걸 보면 올해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지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변이 바이러스도 2차 접종까지가 완료가 되면 상당 부분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중증으로 이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밀폐된 곳에서 여러 사람들, 왜냐하면 아직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가능한 환기가 잘 안 되고 이런 데서는 써주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튼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점 이후에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들은 일상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방송 끝나시고 다시 중대본 오늘 또 회의하셔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그 방역 메시지 일관성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또
또 길게 사과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가 끝나는 김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중대본 가셔야 되고요. 오늘 또 지금 하루도 못 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방역 인력들 또 방역 당국 국민들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